2024년 11월 14일 오후 3시 김모 씨 53세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가 의사에게 들은 말은 6개월 전부터 신호가 있었습니다. 왜 그냥 넘기셨습니까? 문제 제기. 안녕하세요. 인생 비상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40대, 50대, 60대 여러분께 반드시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응급실에는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들이 실려오고 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고 병원도 자주 가지 않았고 건강검진에서도 큰 문제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건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몸이 보낸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의학 논문이나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거쳐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무너지기 전 신호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혹시라도 당신의 몸이 떠오른다면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요즘 40대, 50대, 60대 분들 중에 병원도 잘 안 다니고 큰 병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까지 출근했고 저녁에 술도 한잔했고 주말엔 골프도 치러 갔는데 월요일 아침에 그대로 쓰러지는 겁니다. 그때 가족들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 신호를 그냥 넘기셨어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45, 60대 건강 위험 신호는 아프게 오지 않습니다. 20대, 30대처럼 아야 하고 확 아픈 게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교묘하게 옵니다. 마치 안개처럼 서서히 퍼지면서 당신을 둘러쌉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봐.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지겠지. 바로 이 생각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몸은 이미 경고 단계를 넘어서 위험 단계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 신호 1. 이유 없는 피로.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이유 없는 피로입니다. 피곤하다는 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그래서 가장 무시하기 쉬운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피로는 조금 다릅니다. 잠을 8시간 자도 피곤합니다. 주말에 이틀 내내 쉬어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만 자면 회복됐는데 이젠 사흘을 쉬어도 몸이 무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지쳐 있습니다. 출근하는 게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확실히 숨이 찹니다. 가슴이 약간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피로가 과로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오는 증상이 피로입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몸 전체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피로가 옵니다. 간이 망가지고 있어도, 호르몬 균형이 깨져도, 당뇨 초기 단계에서도 처음엔 전부 피로로 시작합니다.
몸은 이미 경고를 보내는데 우리는 그걸 귀찮은 증상 정도로 취급합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영양제를 하나 더 먹고 요즘 좀 무리했나 보다 하면서 넘깁니다. 이때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이 나이면 그래. 40 넘으면 원래 피곤한 거야. 50 넘으면 당연히 그렇지. 아닙니다. 다들 그런 게 아닙니다. 무너질 사람만 그렇게 느낍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52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피곤했어요. 근데 그게 뭐 대수겠어요? 다들 피곤하잖아요.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죠. 그가 쓰러진 건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였습니다. 다행히 동료가 바로 발견해서 살았지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그 피로는 심장이 보낸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피로가 3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건 단순 피로가 아닙니다. 위험 신호 2, 수면 패턴의 변화. 두 번째 신호는 잠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엔 잘 잤습니다.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들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잠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1시간, 2시간. 천장만 바라보다가 겨우 잠듭니다. 그리고 새벽 3시나 4시쯤 딱 눈이 떠집니다. 화장실 간 것도 아닌데 그냥 눈이 떠집니다. 다시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걱정이 밀려옵니다. 겨우 다시 잠들면 알람이 울립니다. 일어나면 몸이 더 무겁습니다. 꿈도 많아졌습니다. 이상한 꿈, 불안한 꿈. 깨고 나면 기억도 잘 안 나는 그런 꿈들이 계속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고 일어난 게 아니라 밤새 일한 것처럼 피곤합니다. 이걸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집에 걱정거리가 있어서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니까. 하지만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성 불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가 흔들리면 수면 패턴이 망가집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면 새벽에 갑자기 깹니다. 혈압이 오르내리면 숙면을 할 수 없습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도 수면 장애가 먼저 옵니다. 몸은 밤에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뇌경색으로 쓰러진 56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잠을 못 잤어요. 새벽마다 깨고 꿈도 많고 그래서 수면제도 먹어봤는데 그것도 별로 안 듣더라고요. 근데 그게 뇌 문제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면 장애는 뇌혈관 이상의 초기 신호입니다. 3개월 전부터 몸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를 몇 달만 방치하면 어느 날 아침이 오지 않는 사람도 생깁니다. 수면이 달라졌다면, 특히 새벽에 자꾸 깬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위험 신호 3, 반복되는 사소한 통증. 세 번째 신호는 사소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통증입니다. 가슴이 뻐근합니다. 딱 콕 집어서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좀 답답하고 뻐근한 느낌입니다. 어깨가 이상합니다. 왼쪽 어깨가 자꾸 결립니다. 목도 뻣뻣합니다. 마사지를 받아도 금방 다시 뭉칩니다. 손이 자주 저립니다. 특히 새끼손가락 쪽이.
찌릿찌릿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나 싶어서 손을 주무르지만 계속 그렇습니다. 옆구리가 가끔 찌릿합니다. 왼쪽, 오른쪽.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지 않은데 가끔씩 찌릿한 통증이 옵니다. 턱 밑이 뻐근합니다. 치과에 가도 이상 없다고 하는데 자꾸 턱 쪽이 불편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대부분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근육통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성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심하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큰 병은 한 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근경색이 오기 전 몇 달 동안 가슴 통증으로 연습을 합니다. 뇌경색이 오기 전 손저림, 어깨 통증으로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췌장염, 담낭염 같은 병도 처음엔 옆구리 찌릿함으로 힌트를 줍니다. 턱 통증은 심장 문제의 방사통일 수 있습니다. 몸은 계속 힌트를 주는데 우리는 별거 아니네 하면서 무시합니다. 실제로 협심증 진단을 받은 48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가슴이 가끔 뻐근했어요. 근데 그게 12분이면 사라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병원도 갔는데 이상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협심증 초기 증상이었대요.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증이 12분이면 사라지니까 환자분들이 안심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건 몸이 경고하는 겁니다. 다음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통증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위험 신호 4감정이 먼저 무너진다. 4번째 신호는 몸보다 먼저 감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전엔 괜찮았습니다. 회사 일도 잘 견뎠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했고, 취미 생활도 즐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짜증이 많이 납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배우자한테 짜증을 내고 자식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나중엔 스스로도 놀랍니다. 내가 왜 이러지?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집니다. 친구들 약속도 취소하고 회식도 피하고 혼자 있고 싶습니다. 의욕이 뚝 떨어집니다. 하던 운동도 끊고 취미도 손을 놓고 그냥 집에서 TV만 봅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에너지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다음에 하자. 계속 미루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울한가 봐. 마음의 문제인가 봐. 상담을 받아야 하나?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거나 항우울제를 처방받기도 합니다. 물론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우울증도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경우 몸이 먼저 무너지고 마음이 따라 무너집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면 우울감이 심해집니다. 당뇨 초기에도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져도 무기력증이 옵니다. 뇌 쪽 혈액순환이 안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늘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이걸 정신 문제로만 접근하면 치명적인 타이밍을 놓칩니다. 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은 54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우울증인 줄 알았어요.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근데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 문제였어요. 그걸 1년 동안 놓쳤던 거죠. 감정이 무너지는 게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위험 신호 5. 갑자기 모든 게 귀찮아진다. 5번째 신호는 갑자기 모든 게 귀찮아지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헬스장 등록해놓고도 안 갑니다. 신발 신는 것조차 귀찮습니다. 외출이 싫어집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너무 큰 일처럼 느껴집니다. 약속을 자꾸 취소합니다. 다음에 보자. 나중에 연락할게. 계속 미룹니다. 주말에 집에만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있고 싶습니다. 하나씩 끊기기 시작합니다. 운동, 외출, 약속, 취미. 결국엔 회사 출근도 힘들어집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성격 문제도 아닙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실제로 신부전 진단을 받은 59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이 귀찮더니 나중엔 출근도 힘들어졌어요. 주말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고요. 그땐 내가 게을러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심장이 약해지고 있었던 거래요. 모든 게 귀찮다는 건 몸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원인 정리 및 분석. 자, 여기까지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 이유 없는 피로. 2. 수면 패턴의 변화. 3. 반복되는 사소한 통증. 4. 감정이 먼저 무너짐. 5. 모든 게 갑자기 귀찮아짐. 40대, 50대, 60대 건강 붕괴의 진짜 원인은 노력이 부족해서도, 운이 없어서도, 유전자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전부터 계속 경고를 보냅니다. 그걸 나이 탓이라고, 스트레스 탓이라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넘긴 사람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해결책, 대응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고칠까가 아닙니다. 언제 절대 넘기면 안 되느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에서 2개 이상이 3주 이상 계속된다면 그건 지켜볼 단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유 없는 피로, 수면 이상, 피로 감정 붕괴, 통증 무기력, 수면 이상 짜증. 이런 조합이 겹치면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선 겁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병원에 가는 겁니다.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겁니다. 좀 더 지켜보자. 조금만 더 쉬어보자. 이런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검사를 받으세요. 피검사, 심전도, 초음파, 필요하면 CT, MRI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큰 문제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도 신호가 계속되면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으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40대, 50대, 60대 건강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소리 없이 느리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갑니다. 하지만 무너질 때는 한 번에 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그땐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진짜 몰랐어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당신의 몸이 떠올랐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당신에게 비상벨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잠이 달라지고 작은 통증이 반복되고 감정이 무너지고 모든 게 귀찮아진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서도 아닙니다. 몸이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나를 좀 봐줘.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이번엔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늦기 전에 멈추십시오. 여기는 인생 비상벨입니다. 늦기 전에 멈추라고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40대, 50대, 60대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